정말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웃고 떠들던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이 중국 총영사관, 대사관 아니죠, 대사관과 헷갈리는 분인데 영사관이에요. 조금 낫죠. 휴스턴에 있는 총영사관 여러 개 있어요. 중국의 총영사관에 72시간 내 떠나라. 72시간 3일 내에 비우라는 거죠. 중국 총영사관을 비워라. 이게 국가 대 국가에서 뭐 대사를 초치하고 이런 일은 자주 있는데, 영사관을 24일 오후 4시까지 폐쇄해라. 중국은 뭐라 그랬냐면은 미친 짓이다. 이거는 국제법 위반의 미친 짓이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에 이와 같은 요구가 있었다 공식 확인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중국은 당연히 미국 정부가 3일 내에 미국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완전히 미친 짓이다. 미국의 요구는 뭐 중미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대단히 야만적인 행위고 조숙기 시정하라라고 중국 외교관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조금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잠깐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지적 도발이자 국제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我们敦促美方立即撤销有关的错误决定。如果美方一意孤行，中方必将采取措施。 중국이 마지막 줄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어요. 살짝 떨리는데 우리 또 단호하게까지 조치를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봅시다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자, 그럼 너희들은 왜 저기 갑자기 휴스턴에 있는 총영사관을 폐쇄하라 그랬냐? 미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이 스파이 짓을 했다. 중국 국적연구원을 이미 체포를 했고요. 미 MBC 방송에 따르면 휴스턴 주재의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 조치는 몇 년에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 스파이 활동의 핵심 기지였다. 미국의 기술과 의료분야 연구자료를 훔쳐냈다라는 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못 뺀다. 방을 못 뺀다. 왜 못 빼냐? 영사가 문을 닫지 않겠다. 이거는 전례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 운영을 할 것이다. 미국은 잘못된 결정을 취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배를 째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 아저씨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벌해요.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 했어요. 방을 빼게 될 것이다. 웃으면 안 되는데, 살벌하죠. 방을 너희는 빼게 될 것이다. 허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바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에서 유명하죠. 여기 영사관입니다. 뒤에서 열심히 쓰레기통에 문서에 불을 태웠다 그럽니다.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거긴 한데, 신문에도 나왔죠. 어떻게 하겠어? 영사관이 갖고 있던 기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영사관에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저렇게 불을 태웠다는 거죠. 착수한 영사관 측이 건물 밖에서 기밀 문서를 태우다 화재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렇게 기밀 문서를 얼마나 열심히 태웠으면 불이 났다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다 그럽니다. 영사관으로 못 들어가죠. 근데 영사관이니까 3일이 지난 게 아니어서 요청이 있기 전에는 못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 휴스턴 총영사관은 뭐다? 중국의 스파이 센터다. 이게 미국 대통령이 한 내용이에요. 휴스턴 총영사관이 중국의 G2의 총영사관이 스파이 센터다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영사관들도 추가 폐쇄할 수 있다. 전날 밤 니들이 뭔가 문서를 태우더라.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파이어? 그 옛날 유머가 생각이 나네요. 파이어 하니까 발사인데 뭐 불이야했던 말 얘기했는데, 하여튼 파이어를 한다는 게 뭐를 태운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여러 나라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을 너희들이 훔쳐왔기 때문에 더는 이렇게 둘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미국 정치인들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마르코 루비오, 유명한 아저씨죠. 공화당 상원의원 아저씨인데, 휴스턴 총영사관은 중국 공산당이, 요즘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중국이라고 안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스파이 센터다. 진작에 폐쇄했어야 된다. 중국 정보공장 네트워크의 중심이다. 72시간 안에 떠나지 않으면 스파이들은 체포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대형 트럭을 동원해서 바로 24일 3일에 맞춰서 철수를 했고요. 철수를 하자마자 미국 연방 요원들이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에 진입을 하고 바로 폐쇄를 강행했다. 이거 닫았다는 거죠. 연방 요원들이 들어가서 뭐 FBI나 CIA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폐쇄를 했고, 이거를 폐쇄하니까 보복을 다짐했죠. 중국이 무슨 보복을 했냐?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72시간 내 폐쇄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72시간 내 폐쇄할 테니까 떠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고 중국의 이번 조치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로 맞서겠다. 참고로 청두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를 폐쇄했을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티벳이고요. 여기가 신장 위구르고요. 여기가 내몽골 자치구거든요. 여길로 정보를 얻는 가운데 있는 교집합 같은 곳이죠. 저기를 폐쇄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건들지 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준 건데, 물론 백악관은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악의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에 깔린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정말 좀 이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하냐, 아까 전에 나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뭐라 그랬냐, 시진핑은 저 나라의 어떻게 보면 국가 주석인데 몰락한 전체주의 신봉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중국 국민에게 고하노니 정권 교체를 해라. 와, 중국 국민한테 정권 교체를 미국 국무장관이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이라고 안 해요. 공산당은 외국의 다른 어떤 적보다 나쁘기 때문에 한마디로 중국 국민들의 솔직한 의견을 오히려 두려워한다. 미국은 중국 국민들에게 관여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뭘 하려고? 정권 교체를 하려고. 야,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국민들의 힘을 실어줘서 중국의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은, 시진핑 아저씨의 호칭을 옛날엔 주석이라고 불렀는데 총서기로 바꿨습니다. 국가의 대표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죠. 너희는 투표로 뽑힌 민주주의 지도자가 아니라 독재자로 어떻게 보면 바꾸겠다는 거고, 뭐 제너럴 세크레터리로 바꾸겠다는 거고, 단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대표성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고, 중국을 요즘에 뭐라고 표기했냐면은 중국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아까 나왔지만은 공산당이라고 얘기해요. 중국을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걸 바꾸겠다. 야, 이게 가능한가? 지금 21세기에? 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중국 공산 정권을 적으로 산정하고 내부의 지지와 외부 동맹국들의 결속을 강화해야 된다. 추가적인 사건을 몇 개 더 보여드리면은, 당연하게 트럼프 아저씨는 홍콩을 이제 중국과 똑같이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특별 대우 종식의 행정명령과 제재법을 서명했습니다. 이제 홍콩은 중국이 됐어요. 홍콩을 옛날에 보여드렸지만은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은 드디어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 중국 공산당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추방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폼페이오 아저씨 연설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이거는 신문마다 다 나왔어요. 실제 가서 영어로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나왔냐? 중국 공산당을 우리는 바꾸겠다. 미국 국무장관이에요. 뭐 차디찰 결별 선언 이랬는데,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다. 공산당 정권을 교체하는 우리는 승리할 것.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50년간 추진해오던 포용 정책이 끝났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미국은 이에 앞장서겠다. 중국 공산당의 정권을 교체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 정권을 겨냥한 결별 선언이다.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중국을 바꾸겠다는 거야. 야, 이거 거의 선전포고 아니냐? 야, 이거 너무 센데? 야, 이거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나? 형, 그건 선전포고잖아, 사실상.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중국 공산당을 바꾸기 위해서 중국의 반체제 인사를 포함한 중국인들, 차이니즈 피플과 손을 잡고 자유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새로운 동맹을 추진하겠다. 야, 이거 냉전 시대에 그 뭐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나토가 하던 그거 똑같은 건데, 새로운 동맹을 추진하겠다. 와, 이게 새로운 대중정책의 전략의 개막을 선포했다. 이게 외교수장이잖아요. 국무장관이면은 직설적이고 분명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용 정책은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관용을 했더니 중국이 프랑켄슈타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겁쟁이 자본주의자였고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중국의 평화적인 부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걸 한 발 더 나가면은 중국을 더 이상, 야, 이게 잠깐만, 이거 전쟁 선포문 아니냐? 내가 읽으면서도 제가 이걸 쓴 거 아닙니다. 내가 읽으면서도 너무 과한데? 중국을 더 이상 정상국가로 대하지 않겠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이며 시진핑 총석이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신봉자다. 공산당 통치자들의 야심은 미국과의 교육이 아니라 미국을 레이드, 우리 레이드는 보통 보스몬스터만 하는 건데 미국을 습격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중국을 불신하고 중국을 검증할 거다. 옛날에는 구소련에 대해서는 믿지만 검증하다는데 이제는 믿지도 않고 디스트러스트, 불신하면서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자유세계는 미국이 아닙니다. 자유세계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독재와의 싸움에서 이겨내. 야, 이거 출사표네, 출사표야.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사실상 시진핑 아저씨가 다스리고 있는 중국과 거의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건데, 게다가 중국과 싸우겠다는 거냐? 표현을 나눴어요. 중국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거니까 중국 국민과 손잡고 민주국가 동맹으로 중국 공산당을 바꾸겠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발언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했다. 우리는 대만의 친구들을 덜 중요하게 다뤘다.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천안문 시위 사태의 주역이나 민주주의 운동가 누구를 앞으로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대표자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고, 사실상 뭐를 선언하는 거냐면은 이제는 중국 공산당을 바꾸는 거는 중국 국민들만의 사명이 아니고 자유국가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이기 때문에 New Alliance of Democracy,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들의 동맹을 결성하고 이 독재에 맞서 승리해야 된다. 야, 이거 무서운데. 야, 이거 미사일 쏘겠다는 뭐 그런 내용과, 야, 이거 너무 무서워지는데? 이거 뭐야, 이거? 대통령이, 야, 얘기 안 한 게 다행이다. 트럼프 아저씨가 얘기 안 한 게. 뭐, 홍콩, 티베트, 신장 등의 중국 반체제 인사와 손을 잡을 거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할 거고, 중국 공산당 체제의 변화를 본격 추진하겠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얼라이언스를 위하여야? 야, 이건 좀 과한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렵기 때문에 미루면은 우리의 자유가 중국에 뺏긴다. 그래서 뭘 할 건데? 타이밍은 완벽하다. 자유국가들이 행동할 때다. 과거 소련에 취했던 봉쇄 정책은 중국의 효과가 없었다. 봉쇄 정책보다 더 센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복합 도전을 해서 분명하게 방향을 취할 거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에 더 센 걸 해야 되니까 민주국가 얼라이언스, 뉴 데모크라시, 뭐 얼라이언스 오브 데모크라시가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D10이 필요하다. D10이 뭔데? 데모크라시 10. 민주주의와 자유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D10이 중국과 맞서 싸우자는 거죠. 새로운 동맹체. 나토가 아니라 D10의 시대. 뭔데 그게? D10이 어딘데? 잠깐만. 설마 코레아가 D10인가? 라고 잠깐 봤더니 미국이 얘기하는 D10은 기존 G7, 자기들끼리 친했던 G7에다가 누굴 더했냐? 한국, 호주, 인도. 어머나 세상에? 잠깐만. 야, 코레아를 여기 넣네? 잠깐만. 야, 이거 몰랐는데 언제 들어왔어? 한국과 호주, 인도를 넣어서 G7 플러스 3에서 D10을 만들겠다. 새로운 민주주의 동맹이 중국 공산당의 패권 전략에 맞서야 한다. D10이 반중 연합이 돼야 된다. 빼주면 안 될까? 야, 우리는 양쪽에서 이거 좀 안 되냐? 이 줄타기? 야, 잠깐만, 이거 언제 들어왔어? 진짜야? 아, 얘기하면서도 이거 살벌한데? D10을 보면. 자, 미국, 유럽 연합이니까 당연히 중국은 아닐 테고요. 일본, 독일, 아까 얘기했지만 인도는 5등이니까 인도 오케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자기네들이죠. 브라질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조금 민주주의적이지 않으니까. 여긴 빼고. 캐나다, 러시아는 이건 당연히 공산주의니까 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아, 그러고 보면 빼박이네, 위치가. 아, 위치가 좀 애매한데. 야, 우리도 브라질처럼. 야, 스페인이야? 스페인 왜 안 넣어? 스페인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조금 왕따스러운 경향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들어가죠. 심지어 G20에도 잘 안 들어가죠. 샤단 스페인은 빼고, 그 다음에 호주 들어가죠. 멕시코는 죄송합니다. 여기가 입구 컷이에요. 여기서 잘랐죠.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멕시코는 이렇게 물음표를 띄웠지만은 그 멕시코 앞에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조금 물음표를 띄울 수 있는 건 이제 스페인 나는이라는 걸 띄웠겠지만 뭐 보통 빠지니까 거기서 딱 끊겨서 대한민국과 호주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G7은 잊어라. 이 미국 외교 안보 전문 매체 포린 플리시에 나왔단 말인데, G7은 잊고 D10을 구축해라. Forget G7, build the D10. 코레아가 D10인가? D10은 민주주의 가치와 세계평에다 신념을 공유하는 일종의 신뢰 동맹체가 된다. 잠깐만, 이게 코스피가 3,000인가 1,000인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잠깐만. 코스피는 3,000이니 1,000이니? 지금 2,000인데 3,000 아니면 1,000 같은데. 자, 그러면은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살짝 봅시다. 중국 주석 아저씨들의 연대표를 쭉 보면 3대 주석, 4대 주석이 있는데 리시엔넨 아저씨, 양상쿤 아저씨가 있는데, 사실은 이때는 덩샤오핑 아저씨의 시대였기 때문에 내세운 게 3대, 4대였고, 덩샤오핑 아저씨 시대에 뭘 했냐면은 모든 중국의 당직의 재임 기간은 최대 10년을 뒀어요. 이게 덩샤오핑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중국 주석들이 모두 10년밖에 안 해요. 5년씩 2번 합니다. 이게 룰이었어요. 장쩌민 아저씨가 5년 2번 했고요. 두 번째에 항상 후계자를 내세워요. 그래서 요때 후진타오 아저씨가 등장을 합니다. 1999년, 98년에 등장을 해서 5년 하고 물려주죠. 후진타오 아저씨도 5년 2번 해요. 여기에서 2008, 2009년 시진핑 아저씨를 지명하죠. 한 다음에 물려줬어요. 시진핑 아저씨도 5년 2번인데, 시진핑 아저씨는 중간에 2017년에 국가주석 임기 철폐 개헌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러시아에 있는 우리 푸틴 형 비슷한 건데, 여기는 지금까지 리셋이 아니라 거긴 리셋이었는데 여기는 임기 철폐를 했어요. 한마디로 무제한이에요. 평생 가능합니다. 2018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임기 시작하면서 후계자 지명을 안 했어요. 이게 최초예요. 중국의 이런 지배체제가 내려오면서 후계자 지명을 안 한 게 최초예요. 후계자 지명을 안 하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핑크색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임기가 철폐됐기 때문에 사실은 몇 번을 더 할지는 모르는 거죠. 아무도 더 모르는 사실상 시진핑 아저씨의 원맨 시대가 열렸는데, 물론 뭐 종신 재임을 한다 안 한다는 말은 많은데 뭐 알 수 없는 거고.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게 미국이 원하는 게 아직은 모르겠는데 1번이냐 2번이냐인데 1번만 해도 이거 살 떨리잖아. 지금 시진핑 아저씨 원맨 체제인데 시진핑 아저씨를 내리고 다른 누군가를 올리겠다는 거잖아. 단순한 정권 교체만 해도 6대 주석 7대 주석 갔는데 8대나 9대를 뭐 만들겠다는 건데, 이것만 해도 이게 가능할지 물음표인데, 만약에 이거다, 아예 사회체제를 이걸로 간다, 야 이건 거의 전쟁 아니요? 쉽게 가겠어 저게? 엔간에서는 이거는 G2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걸 들었겠죠. 당연히 들었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어디 영사관을 폐쇄해야 됩니까? 정권 교체나 민주주의 교체 저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티벳, 신장, 위구르 그쪽하고의 접점이 될 수 있는 청두의 영사관을 폐쇄. 그래서 사실은 청두의 미국 영사관을 폐쇄한 게 위치를 아무데나 찍은 게 아니라 저런 내막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한 달 전 정도에 방송에 나왔을 건데, 그때 트럼프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반중국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이코노믹 프로스페러티 네트워크. 그때 한창 방송했었는데 그게 EPN이에요. 중국을 뺀 세계 공급망을 만들겠다. 우리끼리 거래를 하자. 이때 공급망의 파트너로 뭐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이 쭉 나왔는데, 이거는 경제잖아. 경제적인 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뭐 중국을 빼고 만들자는 게 미국의 뜻이니까 뭐 저런 경제 블록을 만들려나, 뭐 새로운 FTA를 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 외교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2020년 6월 5일이죠. 반중 블록인 경제 병영 네트워크를 설명했습니다. 정부 간 설명은 처음인데요. 미국 국무부 차관이 와서 한국이 EPN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 설명인데 전 세계 G1에 있는 외교부 차관이 사실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 역할로 와서 우리가 EPN이라는 게 뭔지 앞에서 쓰면서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할 리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참여를 제안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안 하면 뭐 맘대로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걸 제안을 했는데 안 들어오면 뭐 코레아가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걱정스럽긴 합니다. 야, 우리 안 들어오면 안 돼요. 뭐 이딴 얘기를 하면은 혼날 테니까. 야, 들어오면은 중국 형들이 우리를 떼찌떼찌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했더니 미국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이 보복을 할 때는 한국을 위해서 뭐든 할 준비가 돼 있다. 아니,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그걸 굳이 또 준비하셔야 되나. 한마디로 우리가 뭘 봐줄 테니까 반중 EPN에 오라는 거죠. 이만한 삐쭉삐쭉한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라는 거죠. 이게 괜찮아. 안 들어와도 되는데 뭐 조금 아플 거야, 뭐 이런 소리를 뭐 사실상 하시는 거니까. 그래, 이건 경제적인 거니까 그럴 수 있어. 정치적인 거만 안 가면 되는데, 트럼프 아저씨는 5월 14일날, 그때는 농담으로 들었는데 트럼프 형은 그럴 수 있죠.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 단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 얘기를 했을 때 중국 공산당에서 단교 위협한 트럼프 totally insane, 완전히 미쳤다,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이 나라도 상대 대통령한테 totally insane이라는 말을 하면서 트럼프는 인세인한가, 우리를 컷오프하겠다고 위협하는 거는 인세인한 게 아닌가, 이런 기사를 냈었는데, 이게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만, EPN은 그래도 경제 번영 네트워크였는데 그게 아니라 D10으로 간다. 이거는 뭐 아까 말한 뭐 중국과 뭐 데모크라시 얼라이언스가 돼서 맞서 싸우자, 이게 한 발 더 나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코레아가 있네. 코레아가 EPN에도 있고 D10에도 있다. 야, 코스피는 1000인가 3000인가 일단 정신이 좀 혼미해지긴 하는데요. 이 상황이 되니까 지금 미국 달러가 쭉 내려오고 있어요. 달러의 행방이 일단 가장 좀 관심사입니다. 왜냐면은 정책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제는 뭐 펀더멘털이고 나발이고 뭐라고 한마디 하냐에 따라서 달러가 미친듯이 움직일 수 있는, 일단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도 퍼지고 있고 저런 식으로 뭔가 위태위태해지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레이건 시대, 그 냉전 시대에 보면은 달러가 여기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올라갈 때 강달러다 얘들아 쟤네 망하게 하겠어 할 때 올라가다가 끝났어 얘들아 플라자다 할 때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게 근 한 50년간 가장 미친 달러의 움직임이었는데, 여기서 G2 중국하고 한 판을 하면 이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미칠 듯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코스피가 3000인지 1000일지 모르겠고 달러가 150일지 50일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이런 거 사고 싶죠. 국채 금값이 9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거 왜 경신했는지 알아야 돼요. 왜 경신했는지. 돈이 많아서 올랐다. 물론 그것도 맞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야, 지금 G2가 멱살 잡고 딸기를 때리고 있다는데 이게 안 올라가게 생겼어 지금? 지금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러고 있으니까. S&P인지 이거 채권인지 달러인지 모르겠는데 에라 모르겠으니까 금상. 리만 사태 때 역대 최고가고 여기서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 코레아 뱅크 한국은행 형들이 여기서 나라를 위해서 금을 샀어요. 아직도 들고 계십니다. 본전 났죠? 그래 우리 총재님이 맞았어. 나라의 미래를 보고 긴 안목을 가지고 보란 말이야. 빠졌을 때 얼마나 그 한국은행 뭐라 그랬던지 긴 안목을 보면은 몇 년 안 걸리십니다. 불과 10년 만에 지금 본전으로 왔는데 얘들아 그걸 봤냐 말이지. 역시 존경합니다 총재님. 역시 그날이 올 줄 저도 알고 있었어요. 물론 뭐 다시 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날은 온 거죠. 지금이라도 팔면은 본전을 넘겼으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많이 샀습니다. 두 단위를 샀어요. 금만 올랐죠. 뭐 구리 같은 것도 당연히 유동성이 많으면은 이것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이 구리 같은 거는 애매하잖아요. 쟤들이 싸우면은 이거고 유동성이 많으면 이거니까 애매하니까 뭐 코로나가 풀려 조금 올랐긴 올랐는데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무력 충돌로 간다. 코스피 1000입니다. 야 무력 충돌은 1000이에요. 이건 안 돼요. 자 가능성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구 망하게 하려고. 야 지금면은 1000 아니고 500도 있어요. 500 IMF 값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무력 충돌하면. 자 그거는 아니고요. 자 그건 아니고 중국은 이 와중에 남중국해에서 방공 직벌비 우리가 카디즈라고 부르는 거 있죠. 카디즈 뭐 차디즈 뭐 일본은 자디즈 뭐 이렇게 불리는 ADIZ를 선포를 했는데 중국이야 뭐 동남 또 남중국해 어떻게 선포하지 이제 안 봐도 다 알죠. 당연히 무슨 군도 있고요. 무슨 베트남명 무슨 군도 있고 난사군도 있고 무슨 군도가 다 많은데 당연히 어떻게 선포했냐면은 이렇게 선포했겠죠. 다 내 거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물론 중국은 우리 쪽도 선포를 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한중일 쪽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선포했냐면은 요 색이 중국이 선포한 차디지예요. 우리나라도 선포했어요. 우리나라는 카디지죠. 카디지는 요렇게 선포했습니다. 일본은 양심 싸먹은 이렇게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여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가끔 숟가락 올리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어도 뭐 이런 쪽이죠. 여기서 열심히 싸우고 일본은 참고로 이게 아니라 저기 어디에 저 태평양 이쪽에서 안 보이는 잘리는데 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만큼이 자기 거라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건 그렇다고 싶고요. 옛날에 남중국해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이 연안군 영해에는 많이 보여드렸죠. 중국은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이게 자기 거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해를 잘라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야 좀 적당히 해야지. 이게 중국이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가 중국인데 땅인데 요렇게 포를 떴어요. 니들은 한마디로 배를 타고 어떻게 다녀야 되냐면은 요렇게 다니라는 거죠. 요렇게 다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 거니까 그 옆으로 다니라는 거고요. 그랬더니 열받는다고 이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어떻게 선포했냐면은 요 파란 게 베트남이에요.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실 베트남도 그렇게 양심 있어 보이진 않아요. 요 보라색은 필리핀이네. 필리핀은 그나마 조금 낫네. 누가 양심이 없냐 싸움을 뭐 하고 있다고 보여주면 되고. 참고로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이게 중국 지도인데 이 중국 지도에서 물론 이게 위가 넓어 보이는 지도상의 착시 효과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티베트과 위구르와 내몽골이 생각보다 땅이 큽니다. 중국이라고 옛날엔 얘기했던 건 요만한 거죠. 생각보다 이게 커요. 비중이. 그래서 이거를 다 문제를 삼으면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데다가 또 중국은 사실상 지금 자기 땅이 이거죠. 이게 중국 거니까 중국은 누구랑 또 싸우고 있냐면 또 인도랑도 싸워요. 요즘에 그 유명했던 뭐 인도와 히말라야 육박전을 한다. 총 쏘면은 전쟁이 될 테니까 총이 아니라 좀 태권도 잘하거나 쿵푸 잘하는 애를 뛰어들어서 인도에는 뭐 이렇게 된 칼 같은 거를 잘 쓰는 형들 뛰어들어서 육박전을 해서 20명이 사망했어요. 야 이거 진짜 야 이게 뭐야. 서로 칼 들고 그 원투 스트리트 날리고 안바 넣고 해서 20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왜 발생하냐. 인도와 중국과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냐. 지금 뭐 싸우는 데는 당연히 여기 뭐 이런데 국경지대를 두고 싸우는 건데 국경지대를 왜 두고 싸우냐. 살짝만 설명드리면 여기 잘 보면은 인도가 주장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요렇게 라인. 요게 맥마흔 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국경을 해야 되지 않냐. 중국은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다라는 건데 그럼 중국은 뭐를 주장하냐. 중국이 주장하는 라인은 어디냐면요. 청나라 라인입니다. 중국은 청나라 시대의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보통 주장해요. 청나라 시대. 야, 그럼 우리는 고구려 시대 안 될까? 고구려 시대? 하여튼 중국은 청나라 시대를 보통 얘기하는데 맥마흔 라인은 뭐냐면은 1910년에 설정된 라인인데 옛날에 그때는 인도가 아니라 뭐였어요? 영국이었어요.
그때는 중국이 아니라 뭐였어요? 티벳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다스리고 싶은데 땅이 애매하니까 티벳하고 뚝딱뚝딱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국경선을 짓자, 티벳하고. 그렇게 라인을 만들어요. 그게 맥마흔 라인이에요. 그때 중국은 힘이 없으니까 오케이는 안 했지만 뭐 파워가 있나. 근데 나중에 중국이 티벳을 홀라당 먹죠. 그 옛날에 인도라고 해도 영국이죠. 영국하고 맺었던 조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이 1950년에 티베트를 침공해서 강제 합병을 하고 1959년에 티베트에서 반중국 폭동이 나면서 달라이라마가 망명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티벳이 중국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티벳이 맺었던 조약 같은 거는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1949년에 모든 불평등 조약을 파기를 선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방한 라인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 그걸로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뭐 카슈미르 지역도 있는데 뭐 굳이 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중국 입장에서는 청조시대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청의 최대 땅은 이만했어요. 이걸 다 하면은 이게 몽골이에요. 다 가지려면은 몽골까지 가져야 되는데 뭐 그건 아니니까. 참고로 명나라 시대는 요만했어요. 빨간색인데 청나라는 이만한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시대까지 치니까 신장이나 티베트나 뭐 내몽골이 이제 땅이라고. 그럼 몽골 입장에서 우리 말고 우린 고구려인데 뭐 몽골은 1279년이죠. 야, 이게 몽골인데. 야, 몽골은 좀 많은 나라하고 싸워야 될 거. 러시아하고 바로 머리박치기 해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몽골인데. 하여튼 뭐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고 중국은 아직도 싸우고 있고. 자, 그러면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 아래 베트남 있죠. 베트남은 미국 편을 들 것 같아요? 중국 편을 들 것 같아요? 베트남은 노골적인 미국 편입니다. 베트남은 가보신 분 알겠지만 중국을 정말 싫어해요. 옛날에 캄보디아에서 막 학살 있고 그랬을 때 베트남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베트남인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에서 침략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싫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을 좋아해. 공산주의 국가인데 싸우기도 했고. 그 아래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아까 전에 바다 봤죠. 바다를 이만큼을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영해라고 주장하니까 좋을 리가 없죠. 호주는 뭐 당연히 뭐 미국과 완전히 편이니까. 중국이 호주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에요. 그런데도 이미 중국과는 손을 떼겠다. 아까 전에 말한 무슨 뭐 얼라이언스인지 뭐 EPA인지 들어가서 자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과 멀어지겠다. 이미 두 나라 간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요즘에 호주에 보복을 하겠다, 뭐 유학까지 전방위 압박을 하겠다. 만약 중국과 미국이 진짜 전면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호주에 유학 가기 진짜 힘들 거예요. 호주 사람 입장에서는 서양은 마찬가지 아시아하고 싸운다, 아시아인하고 싸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겉으로 보면은 중국인지 한국인지 알게 뭐야. 상당히 좀 유학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약간 있고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일본은 중국 편들래, 미국 편들래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거 뭐 반중국 이건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국 요즘에서 어떤 말이 돌고 있냐? 미국이 저렇게 우리를 때리는데 우리를 동정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아니 왜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냐?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라고 하는데 전 처음 봤는데 중국 내 뭐 대표적인 매파로 통하는 허난의 세인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 얘기인데 왜 중국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을까? 중국이 이토록 미국에 얻어봤는데 중국의 동정을 표하거나 지지한 나라가 없다. 왜? 중국 분들 입장이에요.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지구촌의 여러 나라의 원조를 아끼지 않았고 이들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가져갔어. 수출도 많이 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시기에는 중국과 함께 행동해줄 나라가 없다. 그게 그 청나라 시대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이렇게 영해를 하는데 아니 뭐 그런 내용이 잠깐 들어가면서 저 아저씨가 얘기한 것 중에 딴 건 볼 필요 없고 중국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편을 안 들어주냐?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미국은 얼라이언스가 그렇게 많으니까 중국의 보복을 조금 하면 국제적으로 2배, 3배 효과를 낸다. 중국은 미국을 상대할 때 분노가 아닌 이성으로 돼야 된다. 용기로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끝났는데 아니 중국 형들은 우리 보고 뭐 이렇다며 여기는 중하고 이거는 북쪽 오랑캐, 동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뭐 기본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정치는 잘 모르고 외교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이 아저씨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는 진짜 외교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이거는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 그랬는데 이게 맞다 그래도 중국이 대국이고 한국이 소국이니까 힘이 세니까 파워가 이쪽이 세니까 아무래도 밀리니까 뭐 그래 그 숙이고 들어가는 게 있다고 쳐도 아니 숙이고 들어가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이게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니네 뭣도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단가 내리면 내려야지 대항해서 되겠냐 이런 말을 하면은 이거는 외교 입장에서 빵점짜. 우리 만약에 우리나라 외교관이 어디 조금 못 사는 나라 가서 조금만 작은 나라 가서 대한민국이 큰 나라니까 너네 나라는 대항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외교관님은 잘라야죠.
슈카가 대한민국 외교관이 돼서 A 나라 가서 우리나라 킹왕짱인데 니네 그러다고 치면 슈카를 잘라야죠.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내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나라에 그게 좀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서 서로 어깨를 가자. 우리의 친구가 되자. 좀 뭐 이렇게 가야 외교인데 저 소리를. 하여튼 뭐 저건 정말 빵접짜리 소리가 아니었다 생각을 하고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 하면 떠오르는 거는 만리장성 바깥은 오랑캐니까 들어오는 걸 막고 중화끼리 좀 잘 살겠다는 거 미국 하면 떠오르는 거는 아메리카 드림에서 자유평등 뭐 들어와서 뭔가 꿈을 이뤄라 물론 미국이 착한 나라고 중국이 못된 나라는 게 아니라 내세우는 명분 자체는 여기는 자유와 평등이고 여기는 약간 공산주의라 누가 사실은 미국도 뭐 착한 나라고 못된 나라고 그게 아니라 둘 다 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누가 보더라도 내세우는 거는 좀 이게 멋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자, 그런 생각이 약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미국이 때려도 우리를 동정하는 나라가 없다. 그거야 자유와 평등을 현대인들은 데모크라시에서는 당연히 최고의 가치로 치는데 이제 그거를 부정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그거는 모르겠고 그건 뭐 사상적인 거니까 모르겠고 미국과 중국은 결국엔 어느 편 할래? 이게 그때까지는 경제적으로 그냥 FTA나 이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정말 D10을 만들어서 중국의 정권 교체를 하겠다. 어느 편을 할래? 선택하라 그러면 잠깐만. 게다가 날짜가 다가옵니다. 질질 끌 수도 없는 게 G7 정상회담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언제로 연기됐냐면은 지금 9월 15일 뉴욕 UN 총회 전후나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가 됐을 텐데 만에 하나 트럼프 형이 콜라다 안 돼서 대선 때 바뀌었다. 딴 형으로 뭐 그러면 상관없는데 트럼프 형이 또 되거나 아니면 대선 전 9월 15일 날 D10을 모은다.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대놓고 물어보진 않겠지만 밀실에 들어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바이든 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모르겠는데 바이든 형도 그렇게 생각이 다를까? 이거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 같은데 정말 가서 물어보면 9월 15일이건 11월 3일이건 꼬레아한테 밀실로 들어온 다음에 Hey come on 이런 다음에 뭐 EPA 뭐 D10 오케이? 이러면 거기서 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 코스피가 1000이요 3000이요 잠깐만 야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확실하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가 확실하냐 트럼프의 F4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 빼고 나머지 이미 G7이니까 확실하니까 러시아는 모르겠고요. 러시아는 뺄 수도 있고 호주는 확실하죠. 인도하고 한국이 조금 물음표인데 누가 보더라도 인도는 아까 중국하고 육박전을 하는 나라거든요. 쿠쿠리 칼을 들고 쿵푸하는 애들하고 싸워서 2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인도 보고 미국 편을 들래 중국 편을 들래 그러면은 이거 물어보다 만하잖아. 지금 국경 분쟁하면서 군대를 배치하는 동 중국 인도가 전쟁을 벌이다도 그딴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는 버려도 되는 카드죠. 공산주의 국가니까 버려도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F4 중에 누가 보더라도 주목을 확 받으면서 이거 반드시 물어보고 싶은 그 대상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야 호주는 물어보다 만하잖아요. 호주 보고 D10 오케이 그럼 sure 이러면서 들어올 거고 인도 보고 너희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당연히 이쪽이겠죠. 우리도 당연히 데모크라시라는 이념에서는 뭐 이념 콜 근데 그럼 중국과 원투 오케이 그럼 잠깐만 야 우린 붙어있잖아 좀 봐주면 안 될까? 뭐 그거는 오케이인데 경제 보복 뭐 거기까진 좋은데 야 옛날에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배가 터지던데 옛날 6.25 때 보니까 그러다가 새우등이 날아가던데 물론 다른 나라들은 이미 하나하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편을 러시아는 당연히 좀 뭔가 이게 여의치 않으면 뭐 빼트리면 되니까 G10 또는 G11 뭐 이랬어요. 러시아를 끼면은 11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빠지면은 D10이라는 거고 이건 뭐 러시아 너 보고 알아서 해라라는 거고 러시아는 알아서 결정을 하겠지만 영국, 일본 나머지는 이미 다 미국 편을 하나하나 선포하고 있죠. 일본은 빨라요. 25일에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유일한 동맹국이다. 자식들. 일본이라도 좀 애매하게 해줘야 너희를 핑계대면서 우리가 좀 묻어가는데 자 미국이 only you라는 거죠. only you 쌤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잠깐만 야 너희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용비어 청가를 먼저 부르면 어떡해. 부르더라도 우리가 차라리 먼저 부르던가 이쁨이라도 받던가 이제 와서 우리가 용비어 청가를 부르면은 한 놈이 먼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굳건한 동맹으로 치고 우리는 애매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앞장서서 이러면은 눈치도 없어요 진짜. 딸랑딸랑가 먼저 했네. 하더라도 우리가 차라리 먼저 하던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이에 끼어있다. 물론 사상적 자유와 평등 데모크라시는 우리의 놓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치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확실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경제적이고 뭐고 자유와 평등을 부정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버릴 수 없는 가치인 건 확실한데 어떻게 됐건 우리는 지금 조금 위험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이라이트를 받는 트럼프의 형의 F4 중에 하나가 된 사건이 아닌가